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교재 이제 185페이지서부터 교류 신호의 뭐 위상, 그 다음에 교류 신호의 뭐 순시값, 그 다음에 뭐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교류 신호의 모습을, 우리가 교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와 방향이 뭐 일정한 신호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신호를 방정식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낌이 올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규칙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 방정식으로 표현된 식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뭐 위상이라든가 뭐 순식값, 뭐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 아직까지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교류 회로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전압이든 전류든 얘네들을 어떻게 수학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교재 193페이지. 192페이지, 3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RLC 교류회로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교류 신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인파 교류를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복소수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인파 함수는 뭐 순시값, 뭐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이죠. 그래서 어떤 사인 함수 형태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인 형태로 나와 있는 함수를 복소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일 때, 코일일 때, 회로 소재가 커패시터, 콘덴서일 때 교류, 전압과 전류, 뭐 위상 관계, 주파수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193페이지 교류 신호의 사인파 복소수 표현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93페이지에 보면 복소수에 의해서 사인파 교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로 구성된다?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허수에는 단위를 뭐라고 붙인다? J를 붙인다. 그러면서 그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i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i라는 복소수는 a 플러스 jb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실수부, a는 실수부고요. jb는 허수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a는 실수부이고 jb는 뭐라고 된다? 허수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수하고 허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복소수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학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배웠거나. 자, 그러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합니다. 어디다가 복소 평면에다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을 가진 벡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이다. 그럼 크기만 있고 방향을 없는 것을 어떤 양이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량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스칼라량을 얘기하고 있지만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류의 전압이나 전류도 마찬가지로 크기하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복소평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평면. 아까 전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i라는 벡터가 있으면 i라는 복소수는 a 플러스 jb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실수부, jb는 허수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복소평면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네를?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되어 있는 직각좌표법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실수의 양, 세로축은 허수의 량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벡터가 i 벡터가 a 플러스 jb라고 했으니까 실수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 b만큼. j라고 하는 것은 허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jb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b만큼 허수축으로 갔다. 그럼 그거에 대한 벡터는 요 파란색 대각선의 방향이 바로 벡터 i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법을, 이런 방법을 직각좌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수학에서 배울 때 이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것을 직각좌표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직각좌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친구들은 삼각함수로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삼각함수.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얘네들을 삼각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어야 하며,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예요. 이쪽이 직각이고 여기가 끼인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실수 방향은 이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실수의 값이 나오고, 또 이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i 사인 세타죠.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 신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교류 신호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류 신호, 만약에 전압에 대한 순식값 vt, 시간에 따른 전압의 함수 vt라고 하는 것이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이 그 순식값을 복소평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또 삼각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신호는 순식값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소평면에 이런 복소수로 표현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류 신호를 복소 평면에 나타내는 것을 직각좌표법이라고 하고, 끼인 각, 이 끼인 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각함수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교류 신호를 표현할 때 하나의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또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하고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색의 길이와 끼인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19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소수 i 벡터의 크기와 편각은 끼인 각이에요.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이를 뭐라고 한다? 극좌표식이라고 합니다. 극좌표식.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극좌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i 벡터라고 하는 것은 i 벡터의 크기, 절대값과 끼인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 i 벡터의 이제 삼각함수 표현 방식이에요. 삼각함수법.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직각좌표법, 두 번째로는 무슨 방법이요? 삼각함수법.
하지만 직각좌표법하고 삼각함수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직각좌표계에서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기하고 편각, 끼인 각을 알았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극좌표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벡터 i라고 하는 벡터가 1 플러스 j3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대요. 이것의 절대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i 벡터가 a 플러스 jb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무슨 법으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직각좌표법으로 표현된 거죠. 이것의 크기를 구할 때, 크기는 즉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삼각형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 루트 제곱근 씌우면 바로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 했을 때 루트 4가 나와서 절대값 i, 즉 대각선의 길이는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6번 봅시다. 만약에 복소수 i 벡터가 1 플러스 j, 즉 1 플러스 j라고 하는 것은 j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j1이 숨겨져 있는 거죠. 1. 즉 실수축도 크기가 1, 허수축도 j축 방향으로 j축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 친구들을 삼각함수법과 극좌표법으로 표현해 보래요. 자, 삼각함수법은 일단은 세타, 끼인 각을 알아야 돼요. 편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실수축도 즉 밑변의 길이도 1, 그 다음에 허수축 높이의 길이도 1입니다. 그러면 끼인각은 얼마가 돼요? 끼인각. 자, 봅시다. 위에서 밑에 밑변의 길이도 1, 그 다음에 높이도 1이랍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때 끼인각은 얼마였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45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타는 여기 보시면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라고 표현합니다. 실수 부분의 허수부. 물론 아크탄젠트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계산기 두드리면 아크탄젠트 값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의 길이가 1일 때 그 끼인 각도는 몇 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45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세타가 지금 45도가 나온 거죠. 끼인 값이. 그러면 얘를 삼각함수법과 극좌표법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삼각함수법은 절대값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실수의 제곱, 1의 제곱, 허수의 제곱.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는 45도니까 코사인 45도 플러스 여기 j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j가 지금 사인 45도 앞에 j가 빠져 있는 겁니다. 요 부분. 네, j가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j 사인 45도. 그 다음에 그것은 1 플러스 1 당연히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플러스 여기 또 지금 j가 요 커서 움직이는 사인 앞에 j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j 사인 4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극좌표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극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편각, 끼인각으로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는 당연히 루트 2고 끼인각은 세타 얼마였어요?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시간에는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맛을 본 거예요. 첫 번째가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 물론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지만 그 친구를 새롭게 수학적으로 좀 계산이 쉽게 만든 겁니다. 삼각함수를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요리하기 위해서 쉬운 표현 방식을 찾은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직각좌표법, 두 번째가 삼각함수법, 세 번째가 극좌표법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극좌표법으로 앞으로 모든 교류를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극좌표법으로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보세요. 표현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크기하고 각도만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기회로 제일 과학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서 배웠지만 오음의 법칙 V는 이꼬르 IR 이 식은 곱셈 아니면 나눗셈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극좌표법을 쓰는 이유는 곱셈이나 나눗셈에 굉장히 이 극좌표법이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수수의 연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